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명리로 보는 CEO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조직 구성원들, 이 조직이란 속의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매년 연초가 되면 새로운 CEO가 옵니다. 매년 오지는 않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CEO가 옵니다.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2020년 경자년을 우리가 올해는 경자년이 와주세요. 그리고 다음에는 갑자년이 와주세요.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우리는 우리가 현재 있는 환경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사는 동안에 2019년도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고 2020년도 찾아오고 이런 겁니다. 우리가 시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우리를 지나가는 겁니다.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람들이 준비가 뭔가 돼 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분명히 그 기회를 잡았을 것이고 또 2020년에 어떤 기회가 오면 또 그걸 잡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러듯이 이 조직 구성원들도 조직의 CEO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. 조직의 CEO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.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의 CEO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2020년 경자년이 날씨가 안 좋음. 그러면 우리는 그 2020년 경자년 날씨 안 좋음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. 그러듯이 우리에게 찾아온, 우리 조직에게 찾아온 CEO가 흐림, 그러면 우리는 그 흐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, 맑음, 그러면 맑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, 추움, 그러면 추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, 더움, 더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CEO는 우리가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. 우리에게 찾아왔다가 가는 사람이다. 왜? 조직 구성원들이 이 조직에서 더 오래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오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. 하지만 CEO는 2020년이 왔다 가듯이 그분들도 왔다가 1년 만에 갈 수도 있고 3년 만에 갈 수도 있고 5년 만에 갈 수도 있고 또 떠날 사람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 우리 조직 구성원들하고 CEO하고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. 관계라는 게 있는데 CEO들은 새로운 이 조직을 새로 맡은 CEO는 이 조직이 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자기의 CEO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. 하지만 어느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들은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지 변화하고 변화 주는 거를 또 자리 변동, 직무 순환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실 조직원들은 없습니다. 그런 걸 좋아하는 조직원들이 많은 조직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생기 있는 조직이죠. 살아있는 조직이죠. 발전을 할 수 있는 조직이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조직들은 한 업무를 계속 꾸준히 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고자 합니다. 왜? 업무는 오래 했다고 명장이 되고 명인이 되지는 않습니다. 단지 요령이 생기고 많은 일을
또 요령 있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는 거지. 업무는 기술과는 달리 오래 있다고 해서 그게 명장이 되고 명인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들은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일로 바꾸는 것 자체, 다른 업무로 바꿔가지고 다른 업무로 맞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거는 공통사항인 겁니다. 하지만 또 CEO 입장에서는 하던 일만 계속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라. 하던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안에 또 뭐 먼지가 끼고 먼지가 끼듯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먼지를 털어내는 차원으로 직무 순환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이 CEO 중에서 CEO 중에서 태양 같은 CEO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. 태양 같은 CEO, 뭐 명리에서 전문 용어로는 자기 사주에 나를 의미하는, 자신을 의미하는 일간이 병화일 경우를 당신은 태양 같은 사람이다.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명리학적 용어로 병일간을 가진 CEO, 명리학적 용어로는 병일간을 가진 CEO. 이 태양 같은 CEO들은 일단 근본적으로 자연에 비유해보면, 자연의 태양을 한번 비유해보면, 이 태양은 태양이 하늘에 떠 있으면 만물이 그 태양의 그 따뜻함을 받고 태양을 우러러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의 특징은 만물이 우러러 본다. 그래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병일간 CEO로 얘기하면 약간 우월감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.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지켜봐 준다는 그런 우월감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 있다. 그리고 또 태양의 특징은 만물을 다 자기의 그 따뜻한 햇빛으로 만물을 다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. 그래서 CEO로 봤을 때는 조직 구성원들 전부 저 밑에 말단까지 모두를 다 챙기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기회를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이죠. 근데 CEO 입장에서는 기회를 줬지만 조직 구성원에게는 귀찮은이즘이 되는 거죠. 귀찮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음지에 있는 식물도 챙기려고 하는 특성이 있듯이 이 태양 같은 CEO는 조직 내에서도 저기 안 보이는 부서, 안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조직 구성원도 눈에 보입니다. 눈에 띕니다. 다른 CEO들이 못 보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약자들의 그러한 거를 잘 봅니다. 그래서 이런 약자들한테도
기회를 주려고 합니다. 오히려 다른 CEO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약자들을 이 태양 같은 CEO는 또 오히려 챙겨줍니다.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자기 어떤 역량이 된다면 챙겨줄 수 있는,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준다든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 태양 같은 이 CEO, 태양 같은 CEO들은 다른 CEO들에 비해서 좀 선천적으로 총괄자, 운영자, 관리자, 뭐 경영자, 책임자 이러한 그러한 마인드를 좀 타고났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또한 태양같이 만인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기쁨을 주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특성 자체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하고, 조직 구성원들의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잘 될 수 있게끔 자꾸 이렇게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면 조직 구성원들은 불편하죠.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을 뭐 멀티플레이어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동량과 같은 큰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양성을 하고자 한다든지, 이렇게 좀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그러한 경영 철학, 그러한 시스템을 자꾸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게 이 CEO, 태양 같은 CEO의 스타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나 있는 이 좀비 세력, 어느 조직이나 있는 이 좀비 세력, 부정적인 세력,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는 세력, 그리고 변화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태양 같은 CEO가 와서 직무순환을 시키면서 자기하고 또 새롭게 일을 배워야 하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기한테는 기회인데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비가 되는 거죠. 그 CEO를 흉보고 뭐 CEO의 경영 철학을 이해 못하고 부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면서 또 옆에 그런 또 주변 세력을 또 만듭니다. 같은 동조 세력을 만드는 이런 좀비가 양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태양 같은 CEO, 이 태양 같은 CEO의 경영 철학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. 사실은.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변화를 못합니다. 중이 장이버리를 못 깎듯이 사람은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조직에서 오랫동안 한 업무를 종사해왔던 사람이 직무를 순환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모험일 수도 있고, 회사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또 그 적응기라고 하는 그 기간에 대한 리스크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건데, 이 태양 같은 CEO는 과감하게 그걸 진행한다. 왜? 회사의 리스크보다는 조직 구성원들이 잘 성장하기는 게 그 CEO에게는 더 큰 값어치라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순환을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멀티플레이어를 만들겠다, 훌륭한 인재를 만들겠다, 이런 마인드가 강한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 철학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을 해서
이해를 잘 하고 그래서 이 조직 구성원들이 이 CEO의 경영 철학을 따라야 되는데 대부분 이 과정에서 태양 같은 CEO들의 단점이 뭐냐면 사전 작업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러한 사전에 그러한 나의 그 경영 철학은 이러하니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나의 경영 철학을 따라주시고 좀 업그레이드된 조직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해시키는 작업. 그 작업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. 그래서 필히 태양 같은 CEO는 요 경영 철학이 성공하려고 하면 이 조직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이 중간 참모 그래서 중간 참모 그러니까 중간에 임원 중에 이러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소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 담당자가 좀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CEO가 아버지라면 어머니 같은 역할을 조직 구성원들한테 어머니 같은 역할을 지금 우리 CEO가 가고자 하는 게 뭐고 그분의 경영 철학이 뭐라는 거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엄마 같은 역할자가 또 있어야지만 이 CEO의 경영 철학이 꽃피우고 성공할 수가 있다. 그래서 그러한 임원진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조직문화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원들한테 꾸준히 이 CEO의 경영 철학을 계속 전달을 해서 이해시키는 작업을 해야 이 조직 구성원들이 이건 나한테 온 기회구나. 나한테 두 번 다시 없는 직무 순환의 기회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직무 순환을 해서 거기서 또 다른 업무로서 나의 역량을 키우고 이게 향후 나한테 재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구나. 그래서 내 가치가 상승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껴야 CEO를 욕하지 않고 조직 구성원들이 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CEO가 태양 같은 CEO의 경영 철학 중에 단점이 이런 부분이 있다. 그래서 또 한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소통과 이해와 설득 작업이 없이 진행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독재자와 같은 경영 철학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태양이라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은 이렇게 막 냄비에 이렇게 불은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가열을 하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바글바글 끓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은 빛이기 때문에 그냥 목적지로 바로 가버립니다.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. 이러한 직진성 때문에 가끔은 태양 같은 CEO들이 독재자 같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이러한 과정, 나의 경영 철학에 대한 그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 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탁탁 밀고 나가자 보면은 조직 구성원들이 이 일을 내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건지 이 CEO가 시키는 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불평불만만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CEO는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인도를 하는데 조직 구성원들은 뒤쫓아가면서 마음은 안 움직이고 불평불만만 쌓이는 그러다 보니면 우리 CEO는 좀 독재적인 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요소도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양 같은 CEO의
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초에 여러분들의 직장의 CEO가 바뀌신다 그러면 만약에 태양 같은 CEO가 오셨다. 이분이 약간 태양 같은 CEO의 스타일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무순환을 통해서 이력서에 또 하나의 한 줄을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직무 재능을 개발하고 직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도 기회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을 하면 오히려 이 태양 같은 CEO의 눈에는 상당히 좋게 그 직원이 보일 겁니다. 그러면 또 열심히 또 밀어줄 수 있는 또 그런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서 기회가 또 올 수 있다. 태양과 같은 CEO는 긍정적으로 바라주는 것도 좋고 그분의 그 경영 철학을 긍정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또 기회로 조직 구성원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반대로 귀찮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좀비 같은 조직 구성원들도 생길 수 있다. 그것도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태양과 같은 CEO에 대해서 명리로 한번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